장거리 미사일, 대륙간 탄도탄 발사로 갑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리면은 북한이 경제 총로선을 간다고 선언해놓고 13차례나 미사일 실험을 해요. 엔진 실험, 핵 활동을 계속 합니다. 오늘 4시간 전에 발표한 내용과 7일 발표한 내용 중에서 재미나는 말이 있는데 전략적 지위가 바뀌었다 그래요. 이 전략적 지위란 말하냐? 핵 보유와 관련해서 이 핵 박사님도 와 계시지만은 핵을 가질 의지가 있는 국가에서 핵을 개발하는 국가, 핵을 개발을 시도하다가 핵 실험을 하는 국가, 핵 실험을 한 국가. 그래서 다시 핵을 전술적으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국가, 그러니까 또 ICBM까지 개발할 수 있는 그렇죠. 국가. 그래서 이제 핵 강대국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지난 2년간 쫙 보이는데 그걸 안 보려고 했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전략적 지위가 바뀌었다 이 선언은 그 속에 우리는 핵 보유 국가 수준을 넘어서서 핵 강대국이 돼서 이제는 핵 군축을 하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대륙간 탄도탄 발사로 갈 거라고 본다. 저는 충분히 이미 발사한 거나 다름없는 2차례 엔진 실험을 해서 발사한 거 다른 효과를 거두고 있고 핵 실험과 ICBM은 발사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어떠세요? 예, 저는 이제 조금 더 좀 엄밀하게 따질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북한이 약속을 위반하고 계속 레드라인을 이제 계속 넘었는지 아니면은 적어도 북한이 작년 4월 20일 날 당 전원에서 약속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핵실험을 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장거리, 중장거리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안 한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예. 이 부분이 지금 이제 레드라인으로 알려져 있고 이거 이제 6월 12일 날 작년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백 의원님이 얘기하신 부분들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을 개발하고 또 미사일에 대한 또 준비를 해온 건 맞습니다만은 실제 지금까지는 아직은 레드라인을 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거리 발사체 또는 이제 뭐 탄도미사일을 13차례 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 안 이거는 삼았죠. 문제 안 되겠다. 예. SLBM에 대해서는 이제 지켜보자. 그러니까 잠수함 발사에 대해서는 얘기했고 지금 이제 왜 이거를 모두 다 이제 위반이라도 한 통속으로 넣어버리면은 어려운 것이 지금 북한의 조치들은 이제 레드라인을 안 넘었으면서도 거의 지금 이제 백척간도에 진일보하는 여러 조치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엔진 시험 같은 경우도 이제 이 대출력 엔진 실험이어서 이 부분이 이제 지금 백 의원님 얘기하신 ICBM에 관련은 있지만 아직은 이제 엔진 시험을 한 것이고 실제 자기들이 약속을 깬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주 조심스럽지만 북한은 미국과의 약속을 이제 시한을 앞두고 네. 거의 임박해 놓았지만 아직 위반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거까지 미국과의 약속은. 앞으로 보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위반할 수도 있다. 레드라인을 지금 넘을 수도 있다. 현재 제가 볼 때는 김정은 위원장이 일단 올 연말까지는 시한을 줬기 때문에 그 이전에 레드라인을 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그러니까 봅니다. 내년이 되면 아무 성과 그건 없으면 가능성 있죠, 있다고 충분히. 보십니까? 예, 예. 어떻게 보세요? 뭐 저도 궁극적으로는 ICBM 발사까지 간다고 생각합니다. 뭐 김정은 스스로 연말까지 시한을 정한 것이 실수라고 보는데 아무튼 4월 달에 연말까지는 시간이 있을 거라고 판단했는지 모르겠지만 연말이 왔죠. 그렇지만 협상 자체는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그 과정에서 사실은 근본적으로 북한이 핵을 내려놓으려는 의사 표현이라든가 행동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의 일방적인 양보를 요구했는데 지금 미국도 더 이상 양보를 하면 나쁜 거래가 되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입장을 바꿨고 그렇다면 북한은 자신의 말을 지킬 수밖에 없다. 왜? 북한 체제상 최고 지도자의 말은 실현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결국 ICBM을 발사할 거라고 보는데 지금 당장 단계로 들어가기에는 중국과 러시아 요인이 있어서 쉽게 ICBM을 바로 쏘진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을 보면 인공위성이라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우주의 평화적 이용권을 중국이 보장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인공위성으로 갈 수도 있고 또는 중간 단계로서 뭐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그러면서 미국의 반응을 보아가면서 내년 초 정도에 ICBM을 발사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또 유의해야 될 것은 북한이 미국과의 전면적 대결로 간다면은 비단 미국만을 가지고 이렇게 ICBM으로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대해서도 재래식 군사적 압박이 있을 수 있다. 그게 11월 달에 보여준 해안포 발사다. 예, 이런 예. 점은 우리가 차근차근 대비를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